일부를 제가 진행하면서는 굉장히 앞으로 대입을 준비하는데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고민을 해서 좀 담아봤습니다. 중반 이후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나올 것 같은데, 자소서하고 생기부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자세하게 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돌아다니는데 제 얼굴을 모르니까 제가 말을 걸었는데 이렇게 경계를 하시면서 저 사람은 누굴까 생각을 하시던데요. 제가 준비한 화면을 보면서, 제가 여기 있는데 어디에 보이세요? 이 장면이 뭐냐면요, 얼마 전이잖아요. 네. 저희도 이제 강사들이 EBS에 몸을 담고 학교 선생님도 있고 뭐 학원 선생님도 있습니다. 소위 대한민국의 그 영역에서는 가장 잘 나간다라고 할 수 있는, 잘 가르치고 인품도 고매하고 뭐 이런 분들이 강의를 하는데, 지금 사진에 보이고 있는 선생님들이 각 영역의 국가대표 강사들입니다. 대표죠. 가장 대한민국에서 강의 잘한다라고 하는, 모여서 워크숍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입시 설명회에 참여를 합니다. 저 또한 10년 넘게 EBS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강사고요. 이 중에 저는 가운데 이렇게 딱 모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 학생들은 저 말고 누가 왔었으면 오늘 더 반가웠을까? 누구요? 여기 너무 멋있는 선생님들 많이 보이는데 누구를 좋아하세요? 강의 지금 누구 거 보고 계신가요? EBS 안 봐요? 관심이 없군요. 예. 자, 오늘 필요한 거는요, 필기입니다. 저를 이렇게 만나신 거를 행운이라고 생각하게 50분 뒤에 만들어 드릴게요. 저를 아까 경계하셨던 눈빛으로 바라보신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야, 내가 귀인을 만난 거구나 오늘, 이런 느낌이 들게 해드릴 테니까 펜을 준비하십시오. 적자 생존입니다. 적는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거는 필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핸드폰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핸드폰은 끄지 마세요. 지금 요거 슬라이드는 저작권은 저한테 있지만 필요한 건 다 찍으십시오. 특히나 중간에 제가 막 열강을 하면서 제가 만들어 온 소중한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이거 진짜 중요한 자료입니다, 어디 가서 볼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 찍으셔야 됩니다. 그건 진짜 어디 가서 볼 수 없거든요. 왜냐? 저의 경력을 소개해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좀 특이한 이력이 보일 텐데요. 제가 근무한 학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선발되는 학교입니다. 제가 처음에 미림여고라는 학교에서 교직을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는 대원외고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부터 근무한 학교는 여러분들이 이름만 들어도 잘 아시는 용인외고라는 학교입니다. 지금은 자사고가 되었기 때문에 외대 부고, 부설고등학교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걸 어떻게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컨셉을 정해봤어요. 이렇게 하면은 좋은 대학을 가더라. 지금 다 대학에 관심이 많으셔서 오신 거잖아요. 그 포인트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까요? 제가 한 해에 가장 많이 학교에서 서울대학교, 가장 좋아하는 학교 아닙니까?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하죠. 이 중에 다 관심이 있으시고요. 92명 보내봤습니다. 가장 저조하게 보낼 때 60명 정도 보냅니다. 하버드 매해 한 명씩 보냅니다. 하버드 하면 막 이러잖아요. 요즘에는 사실 하버드보다 MIT나 옥스퍼드, 예일 이런 학교들이 랭킹이 더 높은데요. 그런 학교들 많이 보냅니다. 지금까지 운 좋게 아이들을 강의하면서 현장에서 전국 수석하는 학생들을 한 5명 정도, 그 중엔 수능 만점 받는 학생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하니까 공부 잘하더라, 많이 봤다라는 거죠. 옆에서. 자, 공부 습관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거는 전적으로 어떻게 해서 전략적으로 라는 포인트보다는
정말 지금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잘 오신 겁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부터라도 마스터 플랜을 잘 짜야. 그리고 플래너 사용해야 되고요. 아주 계획적이고 습관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학생들이 자소서를 잘 쓰고 걔네들이 실제로 이렇게 쓰는 걸 내가 지도를 해줘 봤더니 잘 가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잘 되더라고요 라고 제가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요.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옆에서 지켜보니 이런 학생들이 굉장히 결과가 좋더라. 그럼 걔네들은 어떻게 왔냐?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저는 이 자리에 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는요. EBS에서 강의하면서 만난 수많은 학생들 그리고 정말 좋은 성과를 내는 학생들의 공부법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려고 하고요. 그것의 해답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원을 다니는 방법, 본인이 맞는 과외를 하는 방법도 있겠고 학교 교육에 아주 충실한 방법도 있겠죠. 그런 것들은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죠. 본인이 맞는 방법에 맞춤형으로. 그런데 그것에 가장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이 뭐냐? 자, EBS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그냥 EBS에서 강의를 하니까 저런 얘기를 하겠지? 아닙니다.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자료들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시작하면서 제가 이런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의 고대 그리스입니다. 시라쿠사에 보면 이 동상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동상의 아래에 동상의 이름이 써 있습니다. 이 동상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 제가 특별히 명함을 한 장 드릴까? 나중에 자소서 봐드린다고? 도전하고 싶지 않으세요? 자, 이 동상의 이름이 뭘까요? 지난번에 대구에서 할 때는 제가 뭐 책도 선물하고 막 이랬었는데요. 저기 안에 보니까 이렇게 초콜릿하고 먹을 거 많던데 제가 선물 드릴 수 있습니다. 도전해 보세요. 그러면 좀 힌트를 드려볼까요? 자, 동상 아래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스의 시라쿠사에 한 동상이 있다. 그 동상의 앞머리는 머리숱이 무성하고 뒷머리는 대머리인데다가 발에는 날개가 달린 이상한 모습을 하고 있다. 이 동상의 이름 무엇일까요? 그 동상 아래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내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대머리인 이유는 빨리 빠져나가도록 그리고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 빨리 도망갈 수 있도록. 동상의 제목이 뭘까요? 정답은 손 드셨어요. 네, 잘 알고 계시네요. 정답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기회라는 이름입니다. 맞습니다. 네. 여러분, 기회가 왜 이런 모습일 것 같아요?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지금 이 순간이 나에게 기회인지. 잡아야 되죠. 앞머리가 무성하니까. 근데 이제 지나가면 대머리예요. 금방 놓쳐요. 근데 너무 빨리 지나가요. 가장 멍청한 유형은 지나갔는데 기회가 왔었는지도 모르는. 제가 이 얘기로 왜 시작을 하느냐? 오늘 이 시간을 기회로 만들어서 잡느냐 아니면 보내버리느냐. 그때 송기택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했는데 내가 그게 중요한지 이제야 알았어. 삼수 사수 하면서 이러면 안 돼요. 충격적이죠. 그러니 기회를 잡으세요.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오늘 준비한 커리큘럼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좀 스피드하게 진행을 할 거고요. 굉장히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포인트들을 말씀드릴 건데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빨리빨리 진행을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제가 강의를 할 때도 수능 시험에 잘 나오고 대입에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강조를 하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그게 공부 잘하는 사람과 강의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강조할 포인트는 저 3번과 4번 사이의 비밀 슬라이드입니다. 그게 바로 아까 제가 돌아다니면서 물어보니까 자소서 그리고 생기부에 대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우리 자녀가 자소서를 써본 적이 없어요. 써보셔야 돼요. 오늘 저한테 강의 듣고 한번 꼭 써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쓰는 게 좋은 거냐?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번과 4번 지나갈 때 나오는 슬라이드에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학생들, 아까 제가 약간 조사를 해보니까 1학년, 2학년 이렇게 되더라고요. 우리 학부모님들 자녀들이 중학생도 있고요, 2020 뒤에도 있겠고요, 그리고 당장 이 중에 고3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대구에 갔더니 전부 다 고3만 오셨더라고요. 근데 오늘 살짝 조사를 해보니까 2학년, 1학년이 대다수구나 생각을 해서 제가 손들라고 이렇게 호구 조사는 안 할게요. 대략 파악이 됐으니까 거기에다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요, 돌아가시고 나서 지금 학부모님들은 자녀들한테, 지금 와 있는 학생들은 본인이 직접 안 들어가 보셨으면 E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십시오. 가자마자. 그래서 어디를 주목하시느냐, 자, 제가 강조하는 거는 이 입시 정보입니다. 클릭하십시오. 그리고 어디를 보시냐면 대입 상담실. 우리 자녀가요, 아까 제가 물어봤더니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맞춤형 전략이 필요한데 이게 좀 어디 가서 해야 될까요? 고액의 돈을 주고 누구한테 코칭을 받아야 될까요? 그러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지금 본인도 갈피를 못 잡는 것 같고, 그럴 때 어디를 들어가시느냐? 자, 대입 상담실에 들어가세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가장 뛰어난 상담 교사들이 대입 진로에 대해서, 진학 진로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잘 1대1로 맞춤형으로 해줍니다. 그러니 이걸 안 들어가 봤다면 들어가 보셔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 보고 좋구나 판단해 주십시오. 제가 요 얘기 해드릴게요. 지금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담임입니다. 수업은 3학년도 들어가고요. 우리 학교 학생들 얘기를 살짝 해드리면요, 상담을 합니다. 매일 밤 상담을 할 때 이 친구한테 물어봅니다. 너 지금 내신이 이 정도고, 모의고사 본 거 보니까 6월 달에 이 정도고, 너 1학년 때 성적 보니까 이 정도인데 선생님이 6개년 데이터를 쫙 뽑아 보니까 너는 지금 요 정도는 될 것 같은데 너 어디 갈 거야? 라고 하면 아이들이 모르겠어요 이러지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 선생님,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얘기하시죠. 딱 핍니다. 놀랍죠? 그 정도 돼야 됩니다. 나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벌써 다른 거예요. 제가 위화감을 조정하는 게 아니에요. 절실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나가시면서 절실함만 가지고 가셔도 되는 거예요. 자, 본인이 가고 싶은 학교에, 과에 어떤 교수님이 어떤 강의를 하고 어떤 교재로 어떤 전공으로 하시는 것까지 다 파악해요. 그 다음에 내가 그 학교에 정치외교학과를 가고 싶다. 그러면 그 교수님이 어떤 자소서를 썼을 때 어필할 수 있을까? 입학사정관이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얘가 준비가 잘 돼 있구나 라고 눈치챌 수 있을까? 다 찾아봅니다. 근데 그거 혼자 막 들어가서 찾기 쉽지 않아요. 그러면 어디를 보면 될까요? 저기 다 있어요. 제가 거짓말하는지 들어가서 보십시오. EBS가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들어가서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첫 번째로, 예전에는 이거를 뒤에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일부러 처음으로 끌어당겼어요. 이 슬라이드를. 왜 그러느냐? 진짜 본인이 관심이 있으면 절실하게 찾아보는 것부터가 출발이다 라는 내용이고요. 자, 진단 코칭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느 위치냐, 내 포지션에서 뭐가 부족하고 뭘 준비해야 될까는 EBS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자가 진단인데요, 여기에 본인이 들어가서 직접 확인을 해보면 나의 위치 전부 확인이 됩니다. 자, 앞으로 잠깐 돌려서 제가 요 얘기 할게요. 지금 입시 정보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옆에 기출문제, 이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학생들한테 이 기출문제 콘텐츠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여기 들어가서 회원 가입돼 있고 로그인하면 본인이 원하는 파트의 문제, 그리고 어떤 유형, 이런 게 다 검색이 돼요. 그러면 자기만의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기출이 힘입니다. 기출이 분석이 돼 있으면 패턴이 분석이 되어 있는 거고, 수능은 맨날 똑같아요. 자, 뉴스를 보십시오. 수능에서 이번 해에는 뭐가 달라졌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이었습니다. 혁신을 가했습니다. 이런 뉴스 보신 적 있어요? 작년과 동일하게 평이한 수준을 출제했습니다. 맨날 그러죠? 정말 맞아요.
저도 수능에 관련되어서 일도 해보고 또 검토도 해보고 많은 일들을 해봤는데 파격적인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의 다 문제는 동일한 패턴이 반복돼요. 그 패턴을 파악하면 공부 잘하는 거예요. 그거 어디에 있느냐? 이 기출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기출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영역에서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2학년 학생들 지금 이제 중반이 지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좀 있으면 고3이 될 겁니다. 어때요? 암울해요? 선배들 보니까 막 맨날 다크서클 이래가지고 힘들어 보이나요? 좀 있으면 내 얘기예요. 지금부터 내가 잘 준비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피라미드 구조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가장 탄탄한 바닥에는 개념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영역에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개념은요, 자, 3학년 올라가기 전에 방학 때까지 모든 영역에서 개념 정리는 해야 돼요. 선생님, 저는 3학년 돼서 시작해 보려고. 늦어요. 그러면 안 돼요. 사탐, 과탐 마찬가지입니다. 3학년 올라가기 전에 겨울방학에 승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개념 매우 중요하고요. 근데 저는요, 그 위에 쌓아 올린 이 영역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매번 나온 모든 수능과 모든 모의고사 문제를 분석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가장 좋은 문제, 다듬어진 문제는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6월, 9월 그리고 수능 문제예요. 이거를 집중적으로 패턴 분석을 하셔야 되고요. 3월 거를 분석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2학년 학생들 잘 들어봐. 선생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할게. 내년에 3학년에 딱 올라가가지고 3월 모의고사를 딱 보잖아. 얘들아, 3월 모의고사에서 수능 성적이 별로 안 바뀌어. 3월 때 대박을 쳐야 돼요. 왜냐? 3월은 쉽거든요, 문제. 조금만 겨울방학에 열심히 준비했다 치면 잘 볼 수 있어요. 제가 장담합니다. 3월 사탐, 과탐은요 정말 쉬워요. 누구나 100점 맞을 수 있어요. 뭐? 개념 강의만 들은 사람. 그러면 개념 강의를 뭘 들어야 되느냐? 본인이 학원 다니면서 듣는 거 좋습니다. 어떤 본인이 문제집을 잘 참고서를 준비해가지고 하는 거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근데 더 효율적인 거 말씀드릴게요. EBS 개념 강의 30강짜리. 그거 딱 하면 끝나요. 저도 이제 당장 수능이 딱 끝나면 우리 CP님과 PD님과 함께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 수능 개념을 그때부터 찍어요. 수능 끝나자마자 내년도 거 니네들이 볼 거. 자, 이 중에 윤리를 하실 분들은 저를 만나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개념에 정말 모든 것을 다 녹여서 합니다. 그거를 하루에 한 강씩 플랜을 짜야 되죠. 그래서 열심히 내가 개념을 잘 정리를 하시고 그 위에 3월과 6월, 9월 수능 패턴에 대한 분석. 선생님, 저 이거 너무 어려운데 그러면 모든 것을 지금까지 수능, 제가 수능 1세대인데 지금까지 다 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딱 이 개념만 하시면 보여요. 이 개념만. 뻔히 보입니다. 그거를요 계속 반복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실전 대비는 다음에 제가 체계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전 영역에서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그러면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어떻게 하느냐? 자, 첫 번째, 수업이 생명입니다. 우리 학생들, 선생님 저는요 밤마다 밤새요. 너무 공부 열심히 해요. 근데요 학교 가니까 너무 졸려요. 벌써 졸려가지고 그냥 하품이 막, 그죠? 근데 수업에서 조는 애들 보고 내신 성적 잘 받는 학생 못 봤어요. 미안하지만. 그러면 패턴이 어떻게 되느냐? 자, 희한한 얘긴데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는 학생들 물어보면 밤에 잠을 충분히 잤대요. 약간의 뻥이 섞여 있어요. 아니, 시험 내일 보는데 뭐 잠을 충분히 자면 되겠습니까? 밤새야지. 예. 그죠? 예. 그런데 평상시에 체력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수업 시간에 졸지 말아야 돼요. 저 학교 선생님이잖아요. 저 17년 근무했거든요. 제가 강의하면서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많은 시험 문제 흘려요. 저는 심지어는 수업 시간에 조는 애들이 몇 명 보이면 일부러 조용히 얘기합니다. 야, 이거 시험 문제 낼 거야. 쟤 좋으니까
조용히 니네만 들어 막 이럽니다. 그러면 애들이 막 졸다가 그리고 막 봐요. 중요합니다. 수업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놓치면 죽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사탕이라도 물고서 나 이러면 죽어, 졸면 죽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전부 다 정보를 흘린다. 특히나 요령을 말씀드리면 시험 보기 2주 전에 원안 제출을 하는데 그때 시험 문제를 내거든요. 선생님들이. 그때부터 시험 직전까지 머릿속에 시험 문제가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 그때는 졸면 안 돼요. 수업은 생명입니다. 자, 쉬는 시간, 짜투리 시간 뭐 해야 됩니까? 복습해야 돼요. 자, 기억의 저장에 대한 가장 중요한 기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빨리 그날 배운 것을 쉬는 시간에 해야 돼요. 쉬는 시간에 잠이 부족하면 자는 것도 좋아요. 저는 괜찮다고 봐요. 우리 반 학생들한테 체력이 안 되고 졸리면 조금씩 자, 보충해 라고 하는데 그날이라도 해야 된다. 자, 이거는 그날 배운 것을 그날 복습하면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짜투리 시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지금 내가 해야만 하는 일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우리는 하고 싶은 일 많습니다. 꿈이 많습니다. 저 또한 어렸을 때 그랬고요. 그때는 반항심이 많았습니다. 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걸 해야 되지? 아니 도대체 물리 시간 너무 힘들어. 아니 내가 영어를 왜 배워야 돼? 수학 너무 날 괴롭혀. 여러분 본인이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해야 한다라고 규정해 놓은 거예요. 그걸 잘 버텨내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럼 공부 잘하는 애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이 고등학교 때 해야만 한다라고 의무로 주어져 있는 거를 안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프리드리 니체가 얘기합니다. 버티는 게 중요한 겁니다. 사막에서 버티는 게 승리하는 거고요. 잘 버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선생님이 이 길이야 라고 얘기해주면 일단 선생님을 믿고 사랑하고 따라가세요. 선생님들은 사기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힘들게 강요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길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을 일단 이 중에 내가 좀 성적이 안 나오고요. 저는 그 과목이 싫어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요. 일단은 선생님을 좋아하는 것부터 일부러 시도해 보세요.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저는 국어를 정말 잘했습니다. 왜요? 국어 선생님을 짝사랑했거든요. 여러분 선생님을 사랑하고 믿으면 마음이 열리고 선입견과 편견을 내려놓으면 다 들어와요. 그러니 오늘 가서 자 지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학생들 본인이 싫어하는 과목 선생님 얼굴 떠올려 보세요. 학교 선생님 사랑하세요. 일부러 막 사랑하세요. 그러면 세상이 달라져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해야 될 일들 학교에서 주어진 것들 열심히 받아들이고 나의 소명이려니 하면서 임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내신과 수능은 따로따로 있는 거 아니다. 물론 내신은 집중력의 싸움입니다. 이건 고도의 전략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수능은 어디에서 판가름 나는 거냐? 이해력에서 판가름 나죠. 그래서 곧바로 국어 영역부터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국어에서 뭐 다른 영역들은 제가 다 설명드리는 것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요령, 이 자리에서 요령을 말씀드리려고 왔으니까 요령 말씀드려 볼게요. 비문학 어려운 학생들 많죠. 특히 이과 학생들 비문학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비문학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해 드릴게요. 자, 사진 다 찍으셨나요? 열심히 찍으시네요. 제가 봤더니 어떤 학생이 국어를 정말 잘해요. 비문학을 너무 잘해요. 생전에 비문학을 틀린 적이 없대요. 그래서 얘가 왜 이렇게 잘하나 봤더니 이 학생이 아침에 학교를 일찍 와요. 얘입니다. 얘. 들으세요? 그래서 일찍 와가지고 뭐 하나 그러고 봤더니 집중력이 굉장히 많을 때 정신이 맑을 때 비문학 지문을 갖다 놓고 시간을 재더라고요. 아주 자기를 타이트하게 프레스를 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단 분석하고 문제 풀면서 관련된 사자성어 정리해놓고 용어 정리해놓고 비슷한 거 정리해놓고 구문 분석한 다음에 딱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 하나 정도 더 그거를 하루에 딱 10분 정도 투자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강합니다. 이 비문학을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탐을 잘합니다. 사탐을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논술을 잘합니다. 자, 논술 전형 뭐 3.4%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논술로 뒤집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문학을 못하는 사람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습관입니다. 언제 할까요? 집중력이 높을 때 자기가 하루에 시간을 정하세요. 그 시간에 집중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시간을 꼭 재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효과적이게 잘 정리가 될 수 있고요. 제가 이제 이 비문학에 대한 예를 드렸지만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국어에서는 비문학을 좀 강조를 하고 싶고요. 자, 국어를 시기별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개념과 기출을 고3 되기 전, 바로 겨울방학입니다. 2월까지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서 쭉 가면서 연계교재에 대한 정리까지 좀 가야 되죠. 그래서 국어는 정말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인풋이 많은데 아웃풋이 안 나와요, 성적이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굉장히 중요한 건 습관을 들여서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요거 하나 더 꿀팁으로 드릴게요. 아까 얘기했던 그 정말 비문학을 잘했던 학생은요, 바로 다름 아니라 전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정말 국어 비문학의 도사였던 이유는 제가 그때 흠뻑 빠져있던 잡지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시중에도 있는데 제가 직접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뭐 독서 땡설 뭐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런 게 좋아요. 왜 그러느냐? 독서를 본인이 다 할 수 없잖아요. 정말 많은 책을 다 읽을 수 없죠. 그러면 그것을 잘 정리해 놓은 책들을 시간을 재가면서 읽으면 많이 늡니다. 비단 독서 땡설 이런 것만 보라는 게 아니라 본인이 맞는 걸 찾아내면 돼요. 그 중에 어려운 데서 찾지 말고 EBS에 들어가시면 EBS에서 비문학 관련된 컨텐츠를 딱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걸 보면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국어는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요. 영어입니다. 자, 영어는요 꼭 유념하십시오. 제가 여기다 밑줄을 쫙 그어 드릴게요. 정말 연계율이 높습니다. 심지어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 EBS 없이 수능에 적어도 영어 시험을 잘 보기는 어렵습니다. 선생님, 그럼 내신은요? 보통 학교들이 내신을 다 수능 특강으로 합니다. 자, 말씀드릴게요. 이번 연도에 수능 특강을 가지고 아예 내신형 클립 강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신형을 준비해주는, 그리고 교재는 수능 특강으로. 왜 이런 걸 EBS에서 전략적으로 준비했냐?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저희 학교를 비롯해서 모든 학교가 거의 다 수능 특강으로, 이게 영어뿐만이 아니라 많은 과목들이 아시잖아요. 학생들 잘 아시죠. 그러다 보니 한 방에 내신 정리를 해주자 그래서 만드니까요. 내신도 마찬가지로 대비할 수 있고요. EBS 교재 없이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영어를 시기별로는 당연히 저는 습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복화 중요합니다. 어휘에 대해서 잘 준비가 돼 있어야 되겠고요. 항상 계속적으로 외우고 매번 하루에 한 번 정도 플랜 속에 들어가 있어서 열심히 잘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수학. 제가 수학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말 수학 잘하는 학생과 어려워하는 학생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봤더니요. 자, 요겁니다. 생각하는 힘. 이게 쉽게 되나요? 어렵죠. 근데 자, 이제 다 찍으셨으면 저를 보세요. 정말 수학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한 학생들한테 제가 상담을 하다가 근데 점수가 안 좋아요. 막 50점, 60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공부했어? 막 울어요. 일단 울어요. 억울한 거예요. 선생님, 저 7권의 문제집을 한 권당 7번씩 풀었어요. 그래서 억울해요. 너 정말 일단 대단하구나. 잘했어. 열심히 했어. 근데 분석을 해보자. 쫙 분석을 해보니까 결론이 뭔지 아세요? 그냥 기계적으로 푼 거예요. 기계한테 시험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는 시험은 이해입니다. 한 권을 정말 제대로 풀어도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팁을 드릴게요. 수학 잘하는 애한테 물어봤어요. 너 수학 되게 잘하는데 노하우가 뭐야? 나 상담할 때 좀 애들한테 얘기해주게. 좀 네 노하우를 얘기해봐. 막 얘기 안 하려고 그러다 저는요. 시험 보기 직전 전날 제가 시험 문제를 범위에 맞게끔 직접 내봐요 이래요.
직접 내본대요. 아니면 있는 문제를 변형해 본대요. 그리고 그게 성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고민해 본대요. 오히려. 그러니까 프로들이 이래요. 프로들은요 아마추어랑 달라서 전날에 좀 편안해요. 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탁 들어가면 본 게임에서는 떨지 않죠. 실수하지 않습니다. 왜냐? 어차피 선생님들이 내는 문제는 기계적으로 많이 푼 아이한테 풀 수 있는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너 정말 내가 수업 시간에 이 개념 설명했는데 잘 이해하고 있니?를 물어보죠. 그래서 수학은 정말 개념과 원리 법칙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고 그걸 적용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개념에 대한 걸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다시 물어봐야 됩니다. 스스로가. 그리고 EBS 선생님들이 저 개념을 탄탄하게 해주는 수업들이 있어요. 개념 수업을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정말 이거는 수학 성적이 안 나오는 사람한테 해드리는 얘기인데요. 정말 저 개념, 그러니까 너무 내가 많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의 강박관념을 버리시고 내가 개념을 잘 이해했나 이거에 집중을 하면 확 달라지실 겁니다. 장담합니다. 아인슈타인, 설명할 수 없다면 이해한 것이 아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이해한 것처럼 착각하죠. 그리고 시험장에 가서 가벼운 영혼으로 문제를 풉니다. 그리고 다 틀립니다. 그리고 억울합니다. 이러지 말자고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개념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한국사 이야기해 드릴게요. 한국사는 외워야 된다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제일 좋은 공부법은요.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공부법. 그러면 그냥 인과관계를 어떻게 파악해야 돼? 제가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EBS에 들어가시면요. 5강짜리 흐름 정리하는 강의 이런 거 있거든요. 5강짜리 요런 거 좋습니다. 왜냐면요. 5강 정도면요. 딱 성취욕이 불러일으켜져요. 그래서 EBS가 자꾸 그 고객들의 수요자들의 니즈를 저희가 검색을 하는 거예요. 어떤 걸 좋아할까? 그래서 봤더니 학생들이 30강, 50강 이런 것들에 대해 힘들어합니다. 5강짜리 흐름, 5강으로 끝내는 흐름 정리 이런 거예요. 이런 거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사를 어려워하는 학생들 인과관계 파악에 주목해라. 제가 사탐을 굉장히 좋아했고 잘했었는데 제 얘기를 살짝 해주면 저는요 연표를 펼쳐놓고 연표에다가 역사 연표 아래다가 미술사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미술사 연표에 딱 어울리는 사건들 탁 써놓고 음악사 연표도 탁 해가지고 해놓고 저 혼자 그거 만들어놓고 웃으면서 막 좋아하면서 뭘 했냐면 이것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지? 라고 찾아보기 시작했더니 다 연관관계가 있더라고요. 요게 재미난 공부예요. 사람이 조각조각 나 있는 지식인 것 같은데 그게 연결될 때 정말 매력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한국사에 대한 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사탐은 전략적으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전략적인 선택법은 뭐냐면 학교에서 하는 과목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너지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하셔야 돼요. 각각의 시너지가 나는 과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고민을 해주시면서 3월 달에 모의고사 볼 때 선택이 완료가 돼야 돼. 그러니 언제 선택을 해야 될까? 2학년 끝나고 겨울방학이 될 때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나요? 맛보기 강좌를 이해하십시오. 맛보기 강좌. 딱 들어가서 보통 1강, 오리엔테이션 이런 데서 선생님들이 EBS에서는요. 모든 사설 인강도 그렇지만 어떤 걸 배울 게고 이거는 어떤 과목이고 그것은 어떤 것이 출제 유형이며 이게 너한테 맞겠지라고 물어보는 걸 해줘요. 그때 이게 맛보기 강좌를 보고 내가 저 선생님 저 이런 강의 요런 걸 배우는 거 맞으면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거 매우 중요하고요. 과탐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요.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요 아래 잠깐 보세요. 지원대학의 반영 과목 이런 것들에 대한 염두도 있으셔야 된다는 거. 제가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이과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과탐에 대한 것을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약속한 시간이 돼가고 있어요. 과탐에 대한 학습법 쭉 한번 보시고요. 지금 슬라이드를 넘길 건데요. 고등학교 1학년 커리큘럼은 내신 강좌도 있으니까 주목해서 보시고요.
그리고 내신 강좌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EBS의 앞으로의 이제 내신 강좌 이런 것들을 주목해서 보시면 내신도 잘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고등학교 2학년 커리큘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고3도 마찬가지고요. 지금까지 찍으셨던 것과 다른 슬라이드가 하나 나올 겁니다.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자소서더라고요. 자소서를 어떻게 써야 될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소서는요, 머릿속에 넣으세요. 티 안 나게 잘난 체를 해야 됩니다. 재수 없지 않게. 입학사정관 교수님이 보기에 아우 재수 없어. 근데 뭐 잘난 체는 해놨는데 이게 뭐 맥락도 없고 맥락,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뭐 겉핥기식으로 얘기는 하고 있는데 본질은 모르겠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자소서 잘 쓰는 학생들 거를 워낙에 많이 봐요. 저 오늘도 뭐 자소서 봐주다가 왔거든요. 근데 한 해에 뭐 한 30건에서 60건 정도를 뭐 첨삭도 해주고 봐줍니다. 그래서 잘된 아이들 거 데이터가 많죠. 야, 이건 내가 봐도 너무 잘 썼는데? 이런 거 있죠. 다 이거예요. 뭐냐면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생기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기부에 자, 앞으로 생기부는 딱 두 가지 영역만 집중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장래 희망 이런 거 안 봐요. 이제 진로 희망 이런 거 안 봐요. 뭐만 보느냐? 교과별 세특, 개인별 세특. 거기에 뭘 넣어야 되느냐? 집중해서 보세요. 질문은 나의 힘입니다. 이게 뭔 소릴까? 자, 학문에서 가장 중요한 거 질문입니다. 질문은 한자로 본질 질자에 들을 문자, 물을 문자를 씁니다. 본질에 대해서 묻는 게 질문이에요. 요령인데요. 자소서나 생기부에 내가 그 공부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물리 세특이다 그러면 물리 시간에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어떤 것에 문제의식이 생겨서 그것을 공부하다가 진짜 내가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다라는 사례를 들 수 있는 질문을 선생님한테 던졌다. 그걸 쓰셔야 돼요. 한 줄이라도. 아주 중요한. 근데 그거를 입학사정관이 딱 봤는데 오? 이런 걸 질문을 했어? 얘 한번 궁금한데? 물어봐야지. 그 질문에 대해서 넌 답은 어떻게 찾았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자기주도적 학습에 대해서 나와 있어야 돼요. 이 자기주도성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잘난 체를 해야 되는데 그 잘난 체가 뭘까요? 뭘 것 같아요? 잘난 체는 준비성이에요. 제가 철학과를 가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적어도 내가 고등학교 시절에 어느 정도 그 영역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식견이 있고 책을 읽었는지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교수님이 얘 준비가 돼 있는데 얘 뽑아야 되겠어. 그래서 가르치고 싶어. 우리 학교를 빛내랜데 이렇게 봐야지 뽑히죠. 그래서 자기주도적 활동에 대한 거는 독서 토론 활동에 들어가면 좋아요. 저 독서 토론이 뭔가요? 라고 하시면 학교에서 만약에 독서 토론 프로그램을 하면 그거에 관련된 걸 녹여서 쓰고 아니면 본인이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친구랑 하셔도 됩니다. 근데요, 혼자만 골방에서 책을 읽은 것을 이제는 알아주지 않아요. 토론한 게 중요해요. 아시겠어요? 토론을 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뭘 얻었다. 그것의 결과가 어떤 에세이로 나왔다. 글쓰기로 나왔다. 이런 거 좋죠. 우리 이과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사회를 보는 통찰력에 대한 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NI라고 써놨는데요. 저게 뭔지 아시죠? NI는 뉴스페이퍼를 가지고 하는 건데요. 제가 이걸 왜 써놨냐면 요즘 학생들이 정말 뉴스를 잘 안 봐요. 시사상식에 아주 수준이 낮고요.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 교수님들이 시사상식과 그것이 자기가 전공하려고 하는 것과 뭔가 연계성이 있으면서 구슬을 깨어지고 뭔가 세상에도 눈이 떠진 것 같은 이런 아이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관심이 있다면 저런 뉴스페이퍼를 가지고 했던 활동이나 아니면 본인이 열심히 친구들과 시사상식에 대한 토론을 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녹여서 쓰면 좋죠. 자, 영어와 외국어 중요합니다. 영어와 외국어는요, 드러내놓고 쓸 수가 없죠. 예전에는 뭐 탭스, 그 다음에 뭐 IBT 이런 것들 다 썼거든요. 실제로 몇 점입니다, 막 이렇게.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저거를 자소서와 생기부에 녹여서 써야 될까요? 노하우를 하나 드리죠. 가장 좋은 유형, 원어민들과 대화를 했다라는 증거 자료가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본인이 어디 고궁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했는데 영어로 외국인들을
안내하고 설명해주는 그런 봉사활동을 했다. 다 들어가는 거. 봉사활동, 공동체에 대한 헌신, 거기에다가 열심히 나눌 줄 아는 학생이며 원어로 했네. 외국인과 이러면 분명히 녹아들어 있겠죠. 그래서 영어와 외국어에 대한 것은 꼭 써먹어야 돼요. 본인이 거기에 능통이 돼 있다면. 자, 그 다음에 독서와 교양입니다. 이거는요, 독서 쪽을 의외로 그냥 요즘에는 어떻게 문제의식을 갖고 읽어서 거기에서 뭘 얻었다 이게 아니라 책 제목과 그리고 저자 이렇게만 들어가거든요. 학부모님들 알고 계시죠? 학생들 당연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책들을 쓰는데 이 독서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야, 너 독후감 낸 것만 인정해 주겠어? 는 좀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왜냐하면 독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다라고만 인정하는 것이 독서여야 되느냐, 그것에 관심을 갖고 거기서 뭘 뽑아냈고 그게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되었고 이러면 독서 한 거거든요. 우리 학생들 책 많이 쓰셔야 돼요. 달랑 2권 쓰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전공하고자 하는 영역과 연계가 되어서 내가 전공하려고 하는 물리학과나 역사학과나 그런 부분에 정말 읽어야 된 고전, 가장 중요한 본질이 되는 책 이런 것들은 들어가야 돼요. 특히나 뭐 역사 시간의 교과세 특히나 이런 쪽에는. 그래서 마지막 포인트를 제가 짚어드리면 전공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요즘에 가장 대학들이 좋아하는 거 요겁니다. 말랑말랑한 인재. 그래서 이과 학생들 잘 들으세요. 뭔가 내가 문과적인 교양이 있다라는 걸 녹여서 쓸 수 있어야 돼요. 필요합니다. 학교에서는 뭔가 유연성이 있고 영역의 전이 능력이 있고 뭔가 통섭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좋다라고 요즘에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학교에 와서 얘기를 할 때. 그래서 이 융합적 사고력에 대한 것을 잘 염두를 해두고 자소서와 생기부를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떻게 한번 잘 써볼 수 있을까요? 제가 한 분 한 분 다 자소서를 한번 코칭을 해드리고 싶은데 한번 열심히 노력해 보시고 연습을 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제는 이제 마무리 차원인데요. 제가 준비한 인생이라는 입시도 중요하잖아요. 지금부터는 좀 감동을 받으시라고 감동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학부모님 얘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옆에 자녀가 있으면 자녀의 얼굴을 지금 보시면서, 아니면 우리 학생들은 부모님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까지의 과정도 중요하지만 사실 많은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인생에서 만나잖아요. 그 인생이라는 문제를 풀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학생들을 참 이해를 못 하거든요. 아니요, 저는 다 이해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아이를? 아니요, 절대 이해 못 하세요. 힘들어요. 아니, 나도 나 자신을 잘 이해 못 하는데 어떻게 해.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많이 본인의 색깔이 강하죠. 그리고 학부모님들 상담을 하다 보면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학교에서 보는 아이와 다른 얘기를 하세요. 그 가정에서 본 것과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꼭 해주셔야 되는 거, 지금 옆에 있다면 해주시고 집에 가면 그냥 지그시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잘해왔고 넌 잘 될 거야. 엄마 아빠는 널 믿는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제가 학생들한테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막 편지도 읽어주고 조회 종례 때 애들이 울어요. 왜냐? 애들은 정말 치열하게 살고 있어요. 하루하루. 정말 견뎌내고 있습니다. 너 왜 이렇게 공부 안 해? 공부하고 있어요. 너 왜 이렇게 학교에서 생활을 못하니? 얼마나 친구 관계가 힘든데요. 아등바등 살아요. 그러니 어느 날 손을 탁 잡고, 어색하면 잡지 마시고 이렇게 보면서 지금까지 잘해왔고 너 잘 될 거야. 믿어. 이런 지긋한 눈빛. 그래서 제가 오늘 돌아가시면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는 책을 추천합니다. 네. 이 책이 뭔 줄 아세요? 내용이? 세상은 다 이런 거야. 열심히 찍으시네요. 꼭 읽어보세요. 세상은 이런 거야. 너는 신이 아니야. 그래서 네 맘대로 안 돼. 이거예요, 세상이. 네 맘대로 안 되니까 받아들여. 긍정의 철학.
그죠? 코스모스, 칼 세이건 정말 멋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 드넓은 우주에서 우리는 티끌 같은 존재야 이거죠. 그 뭐 아등바등 살지 마. 애가 뭐라고 하면 아 그래 그랬구나 이렇게 해줘 이런 내용이잖아요. 아주 긍정적인 체념 이런 걸 해줄 수 있는 책들이어서 저는 추천합니다. 대신 믿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 얘기해 줄까요? 저는 이 얘기 꼭 하고 싶어요. 우리 학생들 이거보다 더 감동적인 거 저 진짜 막 이거 보고 광고 보고 운 적이 있는데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거 저 이제 끝나고 인천이니까 가가지고 회를 한 접시 먹고 할 건데 여러분 그 이상하더라고요. 횟집에 가니까 이거는 이제 속초에 있는 횟집 사진인데요. 자기 자녀 이름들을 쓰더라고요. 아 감동적이죠. 우리 학생들 지금 옆에 엄마나 아빠가 있으면 잘 보면서 니네는 엄마 아빠의 자부심이야. 그리고 엄마랑 아빠는 진짜 너희들을 위해서 살아왔어. 그지 않니? 그러니까 적어도 엄마 아빠가 이렇게 떠오르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죠. 최선이라는 게 뭘까요? 최선이라는 게 조정래 작가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최선이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스스로에게 감동을 주면 최선을 다한 것이다. 그렇죠? 어때요? 감동 많이 받으세요? 아 그러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진짜. 근데 내가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스스로 유체 이탈을 해가지고 보는 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웃음만 나오고 아유 나 자신이 이렇게 판단을 한다. 그건 최선 다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랑 연결이 될까? 저는 자기 애라고 생각해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 한 번뿐인 내 인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생이란 장기 레이스에서 자소서도 중요합니다. 앞으로 잘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퀴즈를 드리면서 이 얘기로 마무리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언어 영역 문제 내겠습니다. 다음 중 의미가 다른 것 하나를 골라주십시오. 정답 몇 번? 몇 번? 몰라요? 여러분 정답 4번이요? 이게 수능 시험에서 이제 니네 틀렸다 이제. 수능 시험에 이게 나왔어요. 정답은 몇 번? 정답은 없습니다. 다 똑같은 말. 이게 뭔지 아세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앞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든 또 여러분들 자녀들이 학생들이 성장을 하든 이것과 반대되는 말로 내가 포장되어야 되겠죠. 명실상부. 내 이름에 떳떳하게. 그렇게 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어디에선간 떳떳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녀로 길러주시고 성장해 주시고. 자, 마지막 EBS 컨텐츠 수능 대비에 대해서 개념, 공부 버튼강, 그 다음에 탐구 선택 가이드 이런 것들도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내신 대비도 우리 철저하게 EBS가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열심히 들어가서 보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시 어려우신 분들 EBS 참고를 하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자, 입시 설명회 다시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제가 얘기했던 거 받아 적은 게 그 다음에 슬라이드 찍은 거 놓쳤다, 저 파일을 얻을 수 없을까 하는 학생들은요. 여기 들어가면 다 나오니까요. 다시 한번 돌려서 저를 보시고 그 다음에 혹시나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요. 제가 근무하는 학교는 용인에 있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설고등학교입니다. 혹시나 저에게 개인적으로 질문이 있거나 물어보고 싶은 거나 이 자리에 저의 강의를 듣고 계신 학생이 뭔가 저한테 요구를 하고 싶거나 학교로 전화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입시 설명회 다시 보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되게 감동적인 시 하나, 웬 영어야 어렵죠? 번역해 왔습니다. 진정한 여행,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려지지 않았다.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 가장 넓은 바다는 아직 항해되지 않았다.
가장 먼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불멸의 춤은 아직 추어지지 않았으며 가장 빛나는 별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별. 무엇을 해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무언가를 할 수 없을 때,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가 비로소 진정한 여행의 시작이다. 나짐 히크메트의 진정한 여행이었습니다. 아직이란 단어가 이렇게 희망적으로 다가오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직 우리에겐 할 수 있는 것들 많고요. 우리 학생들 아직 시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내가 인생에 한 방 먹일 수 있는 것 많고요. 아직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들 많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를 건네드렸으면 고맙겠고요. 2부에서 저보다 더 통계 자료를 집중해서 이범석 선생님이 더 좋은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